인간은 아이돌과 닮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은 미모나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존경이 서서히 집착으로 변하고 자신의 몸이 정체성으로서의 가치를 잃어가는 세상으로의 냉혹한 여정입니다. 곧 듣게 될 사람들에게 성형수술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명확한 출구 없는 평생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낯선 이상에 가까워지기 위해 고통, 위험,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남성과 여성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변화된 모든 얼굴은 내면의 갈등, 불안감,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더 유명하고 더 매력적이며 더 완벽한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 뒤에는 아무도 큰 소리로 묻지 않는 똑같은 조용한 질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울이 마침내 익숙한 아이돌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1. 알베스 로드리고 알베스는 단순히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플라스틱 인형처럼 완벽하고 인공적이며 시대를 초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몸은 단지 초안일 뿐, 마음대로 수정하고 형성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변화가 정체성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수술을 받았습니다. 70회가 넘는 외과 수술이 그의 몸을 형성했습니다. 코, 턱뺨, 가슴, 복부, 손대지 않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의 코는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수술을 받아 의사들이 결국 조직이 괴사할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 멈추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거울은 계속을 요구했습니다. 미디어와 리얼리티 쇼는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 캔 인형이라는 별명은 그의 브랜드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로드리고는 통제와 자기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겉모습 뒤에는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완벽함은 결코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수술은 다음 수술에 대한 욕망을 낳았습니다. 결국 그는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이 프로젝트가 되고 정체성이 완전히 외부 껍데기에 종속되는 시대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로드리고 알베스는 생존보다 외모가 더 중요해지는 경계를 넘어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목록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2. 제시 게론. 제시 게론에게 엘비스 프레슬리는 다른 어떤 아이돌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는 엘비스의 쌍둥이 형제인 태어날 때 죽은 아이와 동일하게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연이었지만 제시에게는 징조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삶을 낯선 전설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외모는 그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시는 로겐롤의 왕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얼굴을 수술로 변화시켰습니다. 턱, 코, 윤곽, 모든 변화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엘비스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비스 자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무대에서 이 환상은 찬양받았습니다. 관객들은 마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 밖에서는 역할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제시는 더 이상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고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거울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서서히 해체되었고 결코 그의 것이 아니었던 이미지로 대체되었습니다. 제시 게론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신화의 메아리로 살았던 남자가 되었습니다. 존경심이 너무 깊어져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조용한 예입니다. 3. 맥과 마이크에게 모든 것은 불안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드름,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할리우드가 제시하는 이상에 결코 부합하지 못한다는 느낌.
세상이 브래드 피트를 완벽한 남성의 모습으로 보는 동안 두 쌍둥이는 그 얼굴과 점점 더 닮아가고 싶은 소망을 키웠습니다. 존경은 공동의 계획이 되었습니다. 둘 다 수많은 시술을 받았습니다. 코 수술, 피부 치료, 미용 교정, 이 모든 것은 과거를 지우고 낯선 이상에 가까워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수만 달러가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까지 변화시키는 변신에 투입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울은 섬뜩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브래드 피트가 되지 못했지만 예전의 그들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자아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옛 자아를 뒤로 한 두 남자. 수술은 통제력을 주었지만 그들에게서 다른 것을 빼앗았습니다. 바로 독특함이었습니다. 맷과 마이크는 조용한 진실을 대변합니다. 두 개의 삶이 동시에 같은 낯선 얼굴을 추구할 때 결국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존재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4. 나디아 술레만. 나디아 술레만은 결코 유명해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드카펫이 아닌 신문 헤드라인에 등장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와의 비교는 댓글, 시선, 그리고 미디어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그녀의 얼굴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중 한 명과 계속해서 연결되었습니다. 나디아는 안젤리나처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술, 소문, 그리고 대중의 추측은 그 비교를 결코 사라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녀가 한 번의 임신으로 8명의 아이를 낳았을 때 그녀의 명성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삶이 대중의 판단 아래 놓였습니다. 총 14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그녀의 몸은 극단적인 결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미디어 센세이션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스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 속에서 한 여성이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한때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보고 싶어 했던 이미지라는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 갇혔습니다. 나디아 술레만은 사람이라기보다 투영된 모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부인될 때조차도 비교가 한 사람의 삶을 영원히 형성하고 운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5. 캐롤라인 앤더슨. 1990년대에 파멜라 앤더슨은 단순한 여배우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관능미와 명성의 세계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캐롤라인 앤더슨에게 이 이미지는 조용한 집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영감을 받는 것을 넘어 이 이상을 영구적으로 타협 없이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캐롤라인은 자신의 몸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유방 확대술, 입술 교정, 치아 치료, 그리고 정기적인 보톡스 주사는 그녀의 외모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었습니다. 이만 $6,000 이상을 투자하여 그녀는 잘 알려진 TV 이미지에 점점 더 가까워지려는 변신에 몰두했습니다. 전환점은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고 마이 스트레인지 에디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성적 심벌로 인식되고 낯선 역할로 살고 싶다는 자신의 욕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시청자에게는 충격적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순수한 오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의 관심 뒤에는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이돌을 닮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캐롤라인 앤더슨은 존경이 의존이 되고 자신의 자아가 서서히 사라지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6. 잭 존슨에게 데이비드 베컴은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완벽한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스타일, 명성, 존경, 부가 그에게는 하나의 이상으로 합쳐졌습니다. 잭은 단순히 닮아 보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아이돌처럼 인식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유사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번의 성형 시술을 통해 그의 얼굴을 바꾸고 베컴과 연결짓는 우아함과 날카로움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수천 달러가 수술에 들어갔지만 그가 원했던 삶은 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함 대신 빚이 쌓였고 인정 대신 압박감이 커졌습니다. 잭은 심지어 원하는 실루엣을 얻기 위해 윗밴드 수술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까지 고려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럭셔리와 명성을 꿈꾸는 동안 그의 현실은 실업과 재정적 불안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거울은 진전을 보였지만 그의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잭 존슨은 현대의 환상을 대변합니다. 변화된 얼굴이 자동으로 새로운 운명을 열어준다는 믿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길이었지만 낯선 삶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7. 페니 브라운. 페니 브라운은 어떤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아이돌은 나이도 고통도 인간적인 한계도 없는 만화 캐릭터 제시카 래빗이었습니다. 페니에게 이 과장된 이미지는 비현실적인 꿈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몸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이러한 비율이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와 모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녀의 의지를 강화시켰습니다. 여러 번의 가슴 확대 수술은 의도적으로 과장을 목표로 한 변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조화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극단적인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허리였습니다. 페니는 하루 23시간까지 매일 밤낮으로 코르셋을 착용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서서히 적응하여 허리 둘레가 40cm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이러한 성공이 찬사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몸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페니는 살아있는 캐리커처로 찬양받았습니다. 박수와 관심은 독특한 것을 이루었다는 환상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 래빗은 숨쉬거나 나이를 먹거나 고통을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페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비인간적인 존재가 되려 할 때 결국 그에게 결코 의도되지 않았던 환상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실제 몸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존경으로 시작하여 경계를 잃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들 각자는 새로운 얼굴, 새로운 몸 또는 아이돌의 완벽한 복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보기와 가까워질수록 자신으로부터는 더 멀어졌습니다. 성형수술은 통제, 인정, 그리고 정체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존성, 끝없는 교정, 그리고 어떤 거울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아이돌도 실제 사람처럼 늙거나 고통받거나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낯선 얼굴은 자신의 운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불편한 진실이 남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도 아닌 존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판단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영감과 자기 포기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한지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향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